이제는 국제수지의 두 번째 계정인 금융계정에 관해 이야기할 순서입니다. 금융계정은 때때로 자본계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한 국가의 금융계정 내지 자본계정은 한 나라의 국민과 나머지 세계 국민 사이 이뤄지는 실물 또는 금융자산 투자에 대한 화폐의 흐름을 측정합니다. 따라서 자산 투자를 위해 국외에서 국내로 유입된 자금은 금융계정 수지의 플러스로 간주합니다. 외국인의 국내 자산 투자는 그 나라의 금융계정 수지의 증가를 초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국가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외국인 직접 투자 또는 FDI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외국인 직접 투자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에 대해 적어도 10% 지분을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시계회사가 스위스 시계업체 스와치의 지분 10%를 매입할 경우 이 거래는 스위스의 금융계정에서 플러스로 기록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 자산에 자금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외국 기업이 국내 경제 안에서 공장을 짓거나 실물 자본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 본사를 둔 법인이 스위스 취리히에 사무소를 개설할 경우 스위스 사무소 개설에 들어간 자금 지출은 스위스 금융계정에 플러스로 기록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스위스 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외국인 투자의 한 형태입니다. 금융계정에 포괄될 다른 형태의 투자로는 해외 간접 투자가 있습니다. 해외 간접 투자를 생각해보세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단일 경제 내에서 어떤 종류의 자산을 획득하면 해외 간접 투자로 기록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외국인이 증권거래소에서 취득한 회사 주식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국채, 부동산 또는 토지도 포함됩니다. 해외 간접 투자에는 또한 회사채 내지 기업채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거래는 해당 국가의 금융계정에 기록됩니다. 외국인들이 이러한 국내 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그 나라로 유입된 자금이 그 나라의 금융계정 수지를 증가시킵니다. 마지막으로 그 나라의 금융계정에 기록되는 거래는 공적준비금, 즉 공적 외화 보유액의 변동입니다.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들은 일정한 양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화 보유액의 축적은 그 나라의 경상계정에 불균형이 있을 때마다 발생합니다. A가 B보다 크면 외화 보유액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A가 B보다 크면 한 국가에서 재화와 서비스 무역을 통해 유출되는 돈보다 유입되는 돈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B가 A보다 크면 외환 보유고가 감소합니다. 중앙은행에 축적되는 외화 보유액의 측정은 국제수지 중 금융계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외화 보유액의 변동은 그 나라 경상계정 수지, 즉 무역수지가 흑자 또는 적자가 될 때마다 발생합니다. 경상계정 수지 흑자는 국내 경제 주체가 보유하는 외국 자산인 외화 보유액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중앙은행이 외국 자산인 외환을 취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만약 한 나라가 경상계정 적자를 보인다면 그것은 그 나라가 전 세계 어디든 자국 재화를 내다 팔아 벌어들이는 것보다 외국 재화에 소비하는 것이 많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나라 통화를 더 많이 외국 중앙은행들이 축적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계정에 마이너스로 기록됩니다. 왜냐하면 그 통화는 현재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금융계정 열 중에 마이너스 열로 내려가 봅시다. 여기에 설명하는 모든 거래는 그 나라의 금융계정에 마이너스로 간주합니다. 그 거래는 기본적으로 플러스로 계산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따라서 국내 주체의 외국 자산 투자는 금융계정에서 마이너스로 간주하는데 그 자금은 외국 자산 취득에 사용되면서 그 나라를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외국인 직접 투자, 즉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대해 적어도 10%의 지분을 투자하거나 해외에 공장을 개설하는 것을 포괄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자금이 국내 경제를 떠나고 금융계정 수지에 마이너스 변화를 초래합니다. 해외 간접 투자도 역시 여기에 포함됩니다. 해외 간접 투자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에서 주식, 채권, 부동산 또는 토지를 매입할 때 발생합니다. 외국 자산 취득은 그게 국채, 회사채, 주식 및 회사, 토지 또는 부동산 등 뭐가 됐건 이 모든 거래는 그 나라 경제에서 자금의 누출을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금융계정 수지에서 마이너스로 기록될 테니까요. 이제 공적 외화 보유액의 변동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국가의 경상계정이 흑자라면 중앙은행의 외화 보유액은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국제무역을 통해 그 나라로 유입되는 외환이 그 나라에서 유출되는 자국 화폐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공적 외화 보유액이 증가하므로 금융계정에 마이너스로 기록됩니다. 금융계정에 대한 플러스행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여기서 명확히 할 것은 경상계정 수지에 적자가 발생하면 공적 외화 보유액이 축소되고 금융계정이 플러스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금융계정 흑자와 금융계정 적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상계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내 실물 및 금융자산을 축적하기 위해 그 나라로 유입되는 자금의 양이 국외 금융 및 실물자산을 축적하기 위해 그 나라를 떠나는 자금의 양보다 많으면 그 나라는 금융계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C가 D를 웃돌면 금융계정은 흑자이지만 D가 C보다 크면 금융계정은 적자입니다.